그 가장 큰 그 격변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분명히 봤고, 문제는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 수많이 노출되는 위협들을 막기 위해서 이것저것 솔루션도 도입해야 되고 뭐 막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AI화시키고 이러지만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디지털로 인해서 바뀌는 환경에 대한 수요, 이것을 노리는 해커들의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의 증가에 비교해 봤을 때 보안을 담당할 수 있고 보안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은 여전히 택도 없이 모자라요. 이런 것들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진화에 대비해서 현재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다. 시장의 성장률 이거 말고도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대륙은 더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는 얘기고, 어떤 시장의 성장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포티넷 저희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시스코가 얼마 전에 스프렁크라는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보안 회사예요. 28 빌리언이면은 거의 한 30조 원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포티넷보다 작은 회사고. 기술력도 사실은 딱 하나 있어요. 씀이라는 30조 원을 넘게 주고 회사를 샀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벌써 이 마켓이 어떤 현재 가치를 띄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들은 여러 의미에서 지금 보안이라는 것이 포인트 솔루션이 아닌 플랫폼적인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력들을 M&A를 통해서 이제 키워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자기 개인이 한번 잘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그러면서 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혹시 일어나? 답은 안. 안 된다. 보낼 수 있어. 개인기 있어. 보낼 수 있었는데. 없습니까? 답이 뭐예요? 현재 답 뭐야? 답 뭐야? 기다릴게요. 네. 일어나 뭐하죠? 답은 알고 있니? 다 알고 있죠. 오, 빨리. 노래 부르고 그냥 노래? 노래 불러.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에이즈하고 전화 에이스 끝인가? 그 뒤에 또 있는 에이즈 없죠? 에이스만 하면 절반에 이거는 정답이 아닌데요. 네.
오케이, 그래도 우리 노래 했으니까, 네, 그 아까 에이즈 초야 목마였죠? 네. 네, 안소리 드릴게요. 네. 네. 그 노래를 되게 잘할 수 있는 이걸 갖고 있어요. 이 체형이나 얼굴 이 상이 네, 저희 큰애가 서아들한테 인사를 안 해요. 잘생겨 주십시오. 그 아까 네, 그 커리어 잠깐만 이거 순서가 조금 끝나고 네, 아까 포티넷에 대한 건 잠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는데 네, 그 포티넷의 하나의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안 회사들이 그 최근에 어떤 그 사업에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06년도부터 네, 거의 사실 한 뭐 15년, 뭐 17년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보안은 그 독립된 어떤 산업군으로서 충분한 시장 규모나 성장세를 갖지 못했었어요. 약 2017년 8년도를 거점으로 해서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동안에 이 성장세를 보시면은 이런 회사 진짜 사실은 한국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가입니다. 주식이 제가 입사했을 때 38불이었어요. 포티넷 주식이 그러니까 제가 입사했던 게 6년 반 전이었는데 그리고서 코로나 끝날 때쯤에서 이제 최고치 한번 찍었어요. 몇 불이었을까요? 6년 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 38불이었는데 170불 또 220불 또 250불 또 300불 또 이거는 없지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또 선물 드릴 거예요. 또 200불 또 500불 네 또 450불 또 260 또 700 700 나왔는데 700. 아까 말했잖아. 70불. 말했잖아요. 두 번 말고 한 번씩입니다. 얘기하세요. 이거 뭐 소리날 게 뭐가 있어요? 70불. 잠깐만. 15년 58불. 네. 23불. 이걸 보고서 어떻게 그런 값을 하실 수가 있지? 아까 300불 때 얘기하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얼마 얘기했어요? 300불. 그렇죠? 아까 400불 때로 얘기하셨던 분이 450 한 번 있었고, 근데 아까 그럼 하셨으니까. 네, 그 제일 가까운 분이 그럼 저기 계시는 400불까지 올랐어요. 네, 그래서 10배 올랐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엄청난 로또 할 필요 없어요. 네. 선택자라면 회사에서 입사할 때 받은 주식 갖고 집 한 채 삽니다. 내려다가 집에 가버리다니.
네, 포티넷 코리아는 네, 저희가 65명 정도 직원이 있고요. 한국도 굉장히 빠른 그 성장을 했었고, 회사 보안 쪽에서의 그 어떤 그렇다면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선택지가 어디가 있을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장 쉽게 이제 국내 보안 벤더 생각해서 안넷, GPR 이런 그 회사들도 물론 좋은 회사들이고요. 또 글로벌 이런 보안 벤더도 있고 글로벌 보안 벤더가 물론 그 신입 사원들이 잘 안 받기 때문에 경력을 조금 쌓으실 필요는 있지만 여기에 또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저희 협력사를 통해서 입사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보안 벤더 있다가 스카우트에서 온다든지 대부분은 좀 주니어 분들은 그 보안 회사들, 그게 국내 회사들, 그 글로벌 벤더들 그 회사들의 협력사, 파트너사를 통해서 일단 커리어를 출발 많이 하세요.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입도 많이 뽑죠. 그래서 벤더로 바로 그 취직하는 부분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벤더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그 협력사에서 일하는 것들은 사실 보고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협력사에 가서 일하면 되게 고되죠. 고돼요. 사실은 시스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붙잡고 설치하고 운영시키고 한국 고객들도 얼마나 또 엑스라이 같습니까? 그거 받아내고 이런 아주 고난의 과정들이 또 있긴 하죠. 벤더에 가면 사실은 근데 그런 고난은 겪지 않을지 몰라도 또 배울 수 있는 깊이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낮은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은 국내 보안 벤더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사실은 나의 능력과 기술의 엑스퍼티즈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제품 개발이나 그런 위협 정보 분석이라든지 또 화이트해커 역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자기 또 그 성장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회사, 한국 지사에서 출발해서 본사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쓰는 것이 은행이 됐던 기업체가 됐던 포탈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든 다 지금은 보안 담당자들을 못 뽑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사실은 또 그 취업의 기회가 또 열립니다. 이제 일종의 갑이죠, 어디 가면.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추천은 안 드려요. 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갑은 내가 뭔가를 사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 크건 작건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굉장히 나를 좀 기분 좋게 하고 잠시 편안하게 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궁극적인 전문성,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그런 달콤함이 계속 막아요. 그래서 갑이 있으면 평생 갑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은 그 특징이 그 권력을 주는 만큼 그 개인의 성과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은 회사가 준 거지 그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갑에 가면은 안정적인 직장이지만 내 능력을 인정받고 그만큼 성과를 보상받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잘못된 선택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선택지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글로벌 보안 회사가 온다면은 사실은 외국 회사,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엔지니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익사이팅하게 좀 나는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그냥 저처럼 영업하면 돼요. 영업은 많이 안 알아도 돼. 물론 기술 영업이기 때문에 고객이 무시당할 만큼 그 실력이면 안 되겠지만 영업은 사실은 특히 이런 그 기업 영업이고 하이테크 영업의 영역에서 봤을 때 사실 모든 영업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에서 영업이 아닌 건 없죠.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세일즈 하는 거고, 부모님한테도 세일즈 하는 거고, 친구들한테도 세일즈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뭔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은 사실은 예술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가리키는 학교는 이 세상에 사실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카데미화 시킬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그 사이언스와 아트가 잘 어우러지는 영역들이고,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분들도 영업으로 많이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글로벌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이 영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회사들은 이렇게 뭐 기획실이나 뭐 이렇게 막 회장님 뭐 이렇게 주변 무슨 구조본 뭐 이상한 것들 만들어서 그 권력 중심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서 막 이런 거 그리는 사람들이 힘 있고 뭐 이러는데, 그 글로벌 회사들은 그런 조직이 아예 없어요. 제가 처음에 글로벌 회사 갔을 때 전 KT 입사 가보면서 깜짝 놀란 거. 그런 데가 있나 해서 한번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정말 그런 데 부탁하려면 CEO한테 가야 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뭐 재벌들, 대기업이 수백 명을 갖고 운영하는 일을 거의 한 두세 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 그만큼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 또 영업을 하면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많이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길을 가시는 분과 또 결이 굉장히 다른 인생의 그 부분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뭐 똑같은 마케팅 뭐 이런 그 영업 관련 지원 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저희 이벤트 보여드렸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마케팅분들은 저런 이벤트 하면서 아주 또 재밌게 엔터테인먼트적인 또 일도 많이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급 수요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해요. 이런 데 가야 됩니다.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가면 소용없어요.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또래에서는 야 저게 되게 유망한 데다 하면서, 그러니까 유망한 데다 저희 가면 되게 좀 잘 페이 받고 좋대더라 하는데 가면 사실은 이미 막차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은 여전히 뭐 말로 만드는 그런 버즈워드라고 하죠. 이런 것에 비교해서는 아직 현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인력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저희 회사가 65명인데 한 절반이 엔지니어 분들이시고, 그래도 포티넷 같은 회사의 엔지니어들이면 엄청 다 스카이 나오고 영어 엄청 잘하고 이럴 거로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엔지니어들 중에 서울의 4년제 대학 출신이 한 4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메이저 지방대는 한 분도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이 좀 이제 제가 면접 보면서 항상 학교를 찾아봐야 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전문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거의 75%입니다. 그분들의 30대 중반 연봉이 다 1억이 넘어요. 그것은 마켓에 없으니까 데려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계속 도망가요. 일주일에 한 명씩 퇴사합니다. 꼭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충분히 이용하려는 거겠죠, 이 수급의 불균형을. 근데 이 수급의 불균형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지속은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급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죠. 대학교들도 정보보안학과들 이제 생겨서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수급 불균형의 부분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충분히 겉보기보다 재미없는 동네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지로서 충분히 인생의 배팅을 한번 해보실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뭐 저희 이번에 행사할 때 있었던 부분인데 한 미래학자 같은 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들으신 분 들어서겠지만은 지금의 40, 50대가 평균 연령 살 수 있는 수명이 몇 살 것 같아요? 지금의 40, 50대가 앞으로 20년 뒤에 갖게 될 평균 기대 수명 150세? 120세. 아, 정확했습니다. 네. 이거로 아까 질문 반쪽짜리 했던 거 그냥 훔쳐주는 거로 할게요. 그분의 코멘트는 지금 20, 30대를 얘기하면서 140세. 그래서 단순한 미래학자의 무슨 학문적인 예견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 의학계와 이런 모든 어떤 서베이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제 부모님이 30년대생이신데 90대를 돌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는 예측되지 않았던 인생의 시나리오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살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140세까지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는 게 이거 한번 잘못 결정하면 내 인생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어차피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아도 그분 말씀대로 90세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거고 그분이 지금 대학교 신입생이 자기 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신생아실입니다. 신생아실에 가서 여러분의 보스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20살 먹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 될 거니까. 너희들의 보스는 지금 신생아들이다. 그만큼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인생의 여러 챕터, 선택의 기회들은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생일대 배팅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서 훌륭한 산업군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정진하시면은 좋은 기회들은 분명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저는 얘기는 끝내고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게스트 퀴즈점이 있으면은 드리고 없으면은 아까 300불 하신 분에게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좋은 질문 궁금하신 거 뭐든지. 그리나서 크게 말해. 저번에 코치네 설문서 때 AI에 관한 질문 좀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AI의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어서 공격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클라이언트 PC의 공격이 가해지면 그것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제 AI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PC에 해커가 악의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나요? 해커가 접근을 할 수 없는 영역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해커가 이제 접근을 하기 전에 이제 포티넷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서 회사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 포티넷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안 갖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베스트 질문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까부터 자꾸 쓰러지는데. AI가 많은 지식을 캐치할 수 있는데 지금 보안 쪽에서는 AI가 대체할 게 아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라는 것이 아니라 AI가 더 많은
사실은 그 기회들을 창출시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AI를 통해서 보안 시장의 성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안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경각심이나 그 중요성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해커들이 AI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해킹을 다변화된 공격으로 하면서 점점 더 그것을 막기 위한 시도도 증가하게 되고 그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AI가 세상에 인간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 큰 흐름에서는 물론 똑같다고 봐요. 하지만 AI가 인간의 할 일을 잡아가는 만큼 새로운 가치를 분명히 만들어내는 시장들이 생긴다는 것이 사실 그날 저희 미래학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맥락에서 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학원사인 프레드릭스의 시작 시험생입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네. 잘 나가게 되는 게 기대감도 사실 무슨 뭐 저는 뭐 사회초년생이니까 이런 마음이 좋다 뭐 이런 전 참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그 요즘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우리 때 이제 주로 뭐 하면 된다. 예, 저희 때 주로 그렇게 배워왔는데 요즘은 뭐 대면한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즉각적 깊이가 더 있다. 그게 맞아요. 대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슨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누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저는 붙잡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는 지향의 이미지네이션을 항상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하면서 저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한번 특정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 내 이상의 모델을 계속 마음속에서 이미지네이션 해나가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들이 나를 힘들 때나 좌절할 때 꾸준히 일으켜 줄 수 있고 내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살면은 그 생각을 정말 갖는 사람이 힘든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생각보다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내가 마음과 머릿속에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죠. 사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조금 예전에 그 CCTV 차량 거북사진 같은 곳에 SQL 인젝션 같은 문자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파일 이름을 임의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AI가 SQL이 아니라 좀 다른 인젝션 같은 거에 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건 뭐 실제 이미 유사한 해킹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기존의 그게 SQL 인젝션이라고 해서 딱 막아놓은 솔루션들을 우회할 수 있는 공격 방법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또 그런 것들을 항상 먼저 터지고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창과 방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단계에 있고 사실 그런 정도의 변조 유행 공격들은 굉장히 쉽게 대응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저희반에도 위험 정보를 수집하는 그 연구소가 굉장히 방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과 장비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수억 대가 넘거든요.
거기서 수집되는 그런 여러 유형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런 분들이 저희 역시 실시간으로 AI로 어떤 공격의 패턴들이 변하고 있는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도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방어에도 AI가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되면 AI가 발전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방어하는 문제인가 당연히 불리하고요. 어떤 싸움이든 간에 방어하는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결국은 뭐 디펜스하는 팀이 무조건 불리한 거죠. 네, 마찬가지로 디펜스가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맞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위협을 통해서도 그 막는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컬하게 좀 승부상조하는 면이 분명히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불리한 입장에 없는 순간 그렇죠? 막는 자가 압도했다라는 순간에 시장이 멈춰 섭니다.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그게 아무튼 그 세상에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저희 장비 교육에서 실습하는 그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좀 이론적인 그리고 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 물론 가져가시면서 실제로 저희 장비나 솔루션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 좀 해가면서 현실과 이론을 좀 잘 닦아 나가시면서 그다음 저희와 관련된 협력사 같은 걸 공부하시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자기의 레퓨테이션, 내 레퓨테이션을 저절로 입소문이 나요. 너무 막히지 잘하면 저 친구 잘한다는 얘기는 조금만 1년 정도 퍼포먼스 내면은 시장에 싹 돕니다. 알아서 다 모셔가기 때문에 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 가서 결정적인 어떤 차별화를 낼 수 있는 그 소프트 스킬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영어예요. 꾸준히 본인이 영어에 대한 공부를 관심과 흥미를 계속 갖고 계시면은 정말 그것은 꼭뭐 포티넷이나 글로벌 회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면서도 나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너무 그 뇌가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하루에 10분, 20분만 관심 갖고 요즘은 뭐 접하시는 미디어 같은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짤을 보더라도 영어 짤 많이 보시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그 베이스를 다져 나가시는 특히 뭐 글로벌 회사에 취직할 때는 완전히 아까 얘기했던 뭐 두바이로 간 친구도 결국은 본인의 그런 그 전문성도 있었지만은 영어를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사에 눈이 밤이 뜨였던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누구 통해서 해야 되고 버벅대고 있으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베스트 패션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지사님께 다 같이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자, 교실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